안녕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난 3년 동안 정말 꼬박꼬박 세금을 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영수증도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전부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아마 눈앞이 그냥 캄캄해지겠죠. 근데 이게 뭐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JNK 보일지사 자료를 보면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내용은요. 필리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요. 그런데 이 자료는 아주 차갑고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오직 당신이 만든 시스템만 믿어라. 맞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겁니다. 특히 그 중심에 북키퍼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자료가 경고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례부터 한번 보죠.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포토샵 영수증 위조. 이거 정말 대담한 수법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수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더 무섭습니다. 북키퍼가 사업주한테 사장님 이번 달 세금 10만 페소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네. 그럼 사업주는 그 돈을 전달하죠. 근데 북키퍼는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대신에 그 돈을 그냥 자기가 갖는 겁니다. 아, 그리고는 인터넷에서 구한 은행 납부 영수증 양식 있잖아요. 그걸로 포토샵 저금을 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 금액, 날짜만 싹 바꿔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포토샵이요? 아니 세금 영수증을 위조한다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통하나요, 요즘 세상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메일로 받은 그 PDF 파일을 열어보잖아요. 그럼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영수증이니까 의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와, 요즘 위조 기술이 워낙 정교해서 확대해서 봐도 글자가 뭐 뭉개지거나 폰트가 어색하거나 이런 걸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 그럼 뭐 몇 년 동안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몇 년을 감쪽같이 속다가 나중에 뭐 은행 대출 받으려고 세금 완납 증명서를 떼보거나 아니면 국세청 전산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뭐 수년간의 미납 세금에다가 벌금, 이자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고요. 그 북키퍼는 당연히 사라졌을 거고. 물론이죠. 이미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입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평소엔 이 일 잘하는 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잠수 타는 북키퍼 유형이죠.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나 사고가 몇 년씩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결국 사업주가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그냥 믿고 맡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도대체 필리핀의 북키퍼라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도 관리 감독은 받지 않는 건가요? 우리가 아는 공연유괴사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북키퍼를 회사의 거래 내역 기록부터 재무자료 정리, 세무신고 대행까지 하는 개인 또는 업체라고 정의해요. 아, 한국의 기장 대리해주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나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군요. 네, 아주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국가 공인 자격증, 그러니까 라이센스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CPA 공인회계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군요. 네, 물론 회계 전공자나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도 많죠. 하지만 아무런 전문 지식 없이 그냥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혼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정식 감독기관이 없다 보니까 실력 있고 양심적인 사람을 만나면 정말 편한데 반대의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모든 피해를 사업주가 그냥 다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제도적인 허정 위에 존재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길래 사업의 명운을 쥐고 흔들 정도의 힘을 갖게 되는 건가요? 이 자료를 보면 업무 범위가 정말 넓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름 그대로 장부 기장입니다. 회사의 모든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자료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장부를 실제로는 북키퍼가 아니라 회사 직원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법적으로 사업장에 비치해서 국세청의 불시 점검에 대비해야 한다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북키퍼의 두 번째 역할, 즉 세무 관련 업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회사 직원이 정리한 장부를 바탕으로 월별 부가가치세, 분기별 원천세, 연말 소득세 신고까지 모두 대행하니까요. 아, 심지어 세금 납부 자체를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납부대행,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포토샵 사기가 가능한 통로가 되는 거군요. 돈을 직접 만지니까. 그렇죠. 세 번째 업무는 인사 급여 관련 업무입니다. 직원들 월급 계산은 물론이고요. 필리핀의 보험격인 SSS, 필헤어스 같은 사회보장성 납부금 계산과 납부까지 대신해줍니다. 와, 마지막으로는 사업자 허가 갱신 같은 정부 인허가 업무까지 지원하고요. 들어보니까 이건 뭐 회사의 재무팀, 인사팀, 대관팀 역할을 혼자서 다 하는 거네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편리하긴 하겠지만 정말 모든 정보와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이긴 하네요. 그래서 사업주들은 자료랑 돈만 주면 알아서 다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자료는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이 모든 업무의 최종 법적 책임은? 사업주한테 있겠죠. 네, 100% 사장님 몫이에요. 북키퍼는 그냥 대리인일 뿐인 거죠. 그들이 실수하든 사기를 치든 국세청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살벌한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자료의 결론은 북키퍼를 쓰지 말라가 아니라 관리 없이 맡기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 구체적인 생존 시스템 구축 방법을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바로 선정 단계에서 신뢰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지인 소개라는 이유만으로 덥석 믿고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자료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경력증명, 그리고 기존 고객들의 추천이나 평판을 반드시 교차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최소한 실체가 있는 사람인지, 어떤 평판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군요. 이게 사기를 막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납부 방식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데요. 자료에서 최선책과 차선책을 제시하고 있죠. 맞습니다. 최선책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해요. 세금은 회사가 직접 납부하는 겁니다. 직접. 네, 북키퍼에게는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이랑 신고서 작성까지만 맡기는 거죠. 돈이 나가는 마지막 단계는 사업주나 회사 직원이 직접 온라인 뱅킹이나 은행 창구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세금을 떼먹히는 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거나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서 대납을 맡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를 위한 차선책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3중 확인을 원칙으로 하라고요? 네, 이 3중 확인, 트리플 체크 원칙,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북키퍼가 세금을 대신 냈다고 보고하면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 은행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 원본. 둘째, 국세청 시스템에서 발급된 공식 확인 이메일. 셋째, 실제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체 내역 화면 캡처. 와, 정말 철저하네요. 포토샵으로 영수증 하나는 위조할 수 있어도 국세청 공식 이메일에 은행 거래 내역까지 동시에 조작하기는 훨씬 어렵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약간의 번거로움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수천, 수만 배의 손실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소통 및 보고 체계를 만드는 거더군요. 그렇습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어떤 신고를 했고 얼마를 냈는지, 관련 서류는 뭔지 간단한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시스템화하라는 겁니다.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같은 말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 지인 사례가 하나 떠올랐어요. 보홀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북키퍼를 만나서 5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북키퍼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고향에 돌아가면서 인수인계가 엉망이 된 거죠. 사기가 아니었는데도 3개월간 세금 신고가 누락되면서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악의가 없어도 시스템이 없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는 운에 사업을 맡기지 말고 누구를 만나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아주 명쾌한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팁 모음이 아니라 필리핀이라는 특수한 사업 환경에 맞춰진 생존 매뉴얼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북키퍼라는 존재를 통해 사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리스크는 막연한 믿음이 아닌 촘촘하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맡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관리하고 확인하면서 가야 한다. 이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세금이나 벌금 같은 재무적 리스크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만약 북키퍼의 실수나 사기로 인해서 사업자 허가증 갱신이 안 되거나 은행 대출에 꼭 필요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 운용 자체가 하루아침에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운영 리스크입니다. 당신의 사업이 내일도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지금 어떤 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가요?